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23년부터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인프라라는 큰 제목으로 이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2년간 꾸준히 엔비디아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한데요. 중간에 딥시크 위기가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선 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압박이 있었지만 결국 어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별다른 속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서서히 올라가서 신고가를 돌파한 것인데 저는 엔비디아가 $200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서요. 하지만 이 엔비디아 $200, 발행 주식수의 변동만 없다면 시가총액 약 4.9 트릴리언 달러 정도에 도달하는 수치인데요. 아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가능하더라도 10년 정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200를 도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AI 시대의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엔비디아에게 크게 위협이 되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딥시크 사태, 그리고 두 번째가 ASIC 반도체의 위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성능 GPU를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딥시크 R1의 이 MOE 기법과 효율화된 광화학습을 활용해서 GPU 효율을 극대화시켰죠. 이때 생겨난 내러티브가 엔비디아 GPU가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없어졌다였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이때 일관되게 말했죠.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또 각 기업들의 이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칩의 위협으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압박을 받았는데요. 구글, 아마존 같은 이런 고객들이 탈 엔비디아를 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경쟁력에 있어서 시장이 놓친 것은 어찌 보면 투자의 가장 본질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공급 면에 있어선 결국 칩을 생산하는 생산 역량이 중요할 텐데 제가 9개월 전에 업로드했었던 이 TSMC와의 제조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3나노 공정 반도체 생산은 TSMC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2위인 삼성전자가 8.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 상태이죠. 반도체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TSMC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블랙웰 아키텍처 그림을 보시면 중앙에 이 GPU 처리 장치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HBM 메모리를 다 통합해주는 이 기술이 바로 코오스 패키징인데 이 코오스 패키징에서 엔비디아에게 할당된 수치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거의 65%거든요. 그러니까 월 7만 5천 개 유닛 중에 약 5만 2,500개 정도가 엔비디아에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이 나머지 자리를 AMD, 브로드컴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MD가 더 만들어달라고 해도 TSMC 입장에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에게 왜 이렇게 많은 할당량을 줘야만 하는 것일까요? 엔비디아는 사전 예약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받쳐주고 있고요. 또 그만큼 TSMC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TSMC는 업계에서 거의 단독으로 코오스 패키징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 다 받아주고 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격 조정을 지지하는 이유가 TSMC가 마음껏 가격을 올리게 하고 그 대신 생산 캐파 할당량을 엔비디아에게 몰아줌으로써 공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의 생산 캐파에 병목이 생기게 되고 그럼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선 엔비디아를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이런 생태계가 갖춰진 모양인 겁니다. 이런 공급 측면에 있어서 제 아무리 브로드컴이 어떻고 또 AMD의 설계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제한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생산시설이 지금 확대되면서 이런 생산 캐파가 더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의 병목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해소된다는 것은 결국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능과 연산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본다면 그 수요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끝은 정말 보이지가 않는 아득한 먼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 데이터 센터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엔비디아의 온디바이스 컴퓨팅 플랫폼인 제슨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지능이 필요해 보이는 곳은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봇이죠. 휴머노이드 봇에는 이 엔비디아의 제슨 칩이 들어갑니다. 버스턴 다이나믹스가 제슨 칩을 채택했고요. 또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 또한 제슨 칩을 탑재한 것을 이 공식 홈페이지 스펙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버스턴 다이나믹스가 현재 당장 적용 중인 제슨 AGX 시리즈, 이 고성능 휴머노이드 로봇용답게 275탑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공홈에서 $89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잠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본다면요.
모건에서는 2036년까지 휴머노이드 봇의 보급수가 2360만 대, 그리고 이제 머나먼 미래로 가게 된다면 2050년까지 도합 10억 대가량이 보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판매는 2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7년도에 10만 대를 시작으로 34년도엔 340만 대, 그리고 36년에는 970만 대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렇게 보급되는 휴머노이드 봇들 중에 그래도 30-40% 정도는 테슬라 옵티머스이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반 테슬라 진영으로 꽉 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테슬라 자체 칩으로 회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AI에서 일론 머스크가 확인을 해줬죠. FSD에 들어가는 이 컴퓨팅 칩이 그대로 옵티머스에도 쓰일 것이라고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 진영을 볼 때 지금 엔비디아가 이미 이 로봇과 관련된 생태계를 작업을 치고 있는데 아마 엔비디아의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로는 27년에 엔비디아의 제슨 플랫폼이 $899에 머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 출시되었던 이 엔비디아 A100의 가격은 $10,000에서 $15,000 정도였지만 이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 H100을 기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블랙웰 아키텍처의 B100 가격은 $30,000에서 $40,000 정도로 약 3배가 뛰게 되었습니다. 이 제슨도 지금은 얌전한 수준이지만 휴머노이드 봇 보급 대수가 높아지면서 지금으로부터 3배에서 4배는 전 충분히 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 $3,00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 모건이 예측하는 2027년에 10만 대 로봇 판매 중에 40%의 제슨 플랫폼이 탑재가 된다면 연 1억 2천만 달러의 매출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수가 뛰기 시작하는 34년부터는 말이 달라지죠. 휴머노이드 봇 온디바이스 컴퓨팅 플랫폼만으로 27.9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40%의 점유율을 유지할지는 물론 의문이지만 동일하게 제슨 플랫폼이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3,000의 판매가를 유지하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자, 링크드인의 이 와쿠 로보틱스의 CEO인 빅터는 2030년까지 750만 개의 제슨이 하나당 $4,000에 팔려서 하드웨어 판매와 사스 매출까지 약 45빌리언 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도 일단 동일하게 제슨 가격이 폭등이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저랑은 비슷한데 저의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 기반의 예상과 출하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제슨 플랫폼은 휴머노이드 봇에만 탑재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드벤테크라는 기업은 도시 인프라 감시 시스템에 제슨 토르를 탑재했고요. 또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지커도 엔비디아 토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을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의 가장 기본 본질, 이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이 둘의 밸런스가 계속해서 무너진 상태로 쭉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고요. 또 공급에 있어선 엔비디아가 TSMC를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